요즘에 반셀프 인테리어라고 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해라 라는 추천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일반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인테리어를 셀프로 진행한다는 게 이게 진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와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요즘 살림 앵무아빠입니다. 딱 1년 전 요맘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신혼집을 구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정말 추운 날씨 속에도 인테리어 업체 쫓아다니고 견적받고 내고하고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발품을 많이 판 덕분에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조금 초과되긴 했지만 딱 1,500만 원에 25평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었고,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군데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축 아파트를 정말 깔끔하게 인테리어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정보들을 쇼츠로도 조금씩 업로드해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인테리어 세부 정보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딱 1,500만 원으로 25평 구축 아파트에서 어떤 부분들을 인테리어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최대한 가성비 좋게 깔끔하게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고민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공사 작업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정말 꼼꼼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가 막막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반셀프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도 공사하기 전에 반셀프 인테리어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진짜 회사를 다니면서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다 총괄하기에는 이게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아요. 반셀프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체를 끼지 않고 내가 직접 인테리어를 총괄해서 공사 스케줄도 내가 짜야 되고 자재도 내가 직접 고르고 사람도 인력도 내가 직접 불러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총괄하면서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회사를 다니면서 이걸 하기에는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인테리어 업체를 끼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 가성비가 맞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정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반 직장을 다니시면서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보통 인테리어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자의 역할과 담당하는 구역들이 다 세분화해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욕실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부엌, 거실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목수, 타일, 벽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전문 분야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를 하나 딱 골라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본인의 인맥들을 동원해서 어벤져스 팀을 하나 딱 꾸리는 거죠. 그래서 저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 이 사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할 줄 아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벽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중문을 했어야 됐다 보니까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어떤 A라는 목수한테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칠 경기도 땡땡 아파트에 3단 슬라이딩 도어 중문을 해야 되는데 혹시 시간 가능하냐? 그렇게 해서 스케줄 조절해서 맞춰가지고 오케이 그럼 중문 섭외 완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팀을 꾸려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반셀프 인테리어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총괄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 어쨌든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 인력들을 뽑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인테리어가 처음이시라면 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업체 후기나 가격, 공사 기간들을 고려해서 내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매주 주말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갔었던 것 같고 하루에 2-3군데씩 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발품을 팔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도 어떤 곳은 예산을 2천만 원을 주고 어떤 곳은 예산을 4천만 원을 줘요. 진짜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제 돈을 세이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논외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정했다면 그 예산 안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싶은지 인테리어 업체와 얘기해서 결정하면 되는데요. 저처럼 1,000만 원대 예산을 가지고 계신 거라면 첫 번째는 무조건 도배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벽이랑 천장 도배만 다시 하더라도 집 전체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벽지는 합지 벽지와 실크 벽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합지는 종이 두 장을 겹쳐서 만든 가장 일반적인 벽지로 가격대가 조금 저렴해서 자재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효과는 있지만 아무래도 내구성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실크 벽지를 많이들 선호하시고, 저도 개나리 실크 벽지로 도배를 했습니다. 실크 벽지는 PVC 코팅이 있어서 내구성이 훨씬 강화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금액은 합지보다는 보통 두세 배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저희 집 기준으로 벽 실크 도배 210만원으로 시공했습니다. 여러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봤을 때 평균 25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업체 사장님과 조금 내고를 잘 해서 210만원에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도배 다음으로 두 번째는 무조건 바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벽 천장 다음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부분이기도 하고, 도배를 하면서 전체적인 집의 컬러 톤을 바꿔줬다 보니까 바닥도 이 분위기와 맞게 바꿔준다면 집을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하게 바꿔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가장 많이들 선택하시는 게 강마루, 강화마루, 장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마루는 수분과 습기, 즉 물에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SB 마루입니다. 이 SB 마루는 물을 흡수해도 빠르게 복원되게끔 특수보드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섬유판으로 만든 강마루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한솔 홈데코에 SB 마루 165mm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타일 사이즈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 그렇게 폭이 넓은 광풍마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폭이 넓은 마루는 집도 넓은 곳에 좀 깔아야 그 공간 자체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집은 20평대인데도 구조가 약간 복도 형식으로 나 있는 조금 독특한 구조이다 보니까 165mm 폭으로 진행을 했고, 대신 중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마루가 가로로 보이게끔 설치해서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나게끔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상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마루를 세로로 까냐 가로로 까냐에 따라서도 이 집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테리어 사장님과 얘기하셔서 집 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평수 기준으로 강마루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250에서 300 정도의 견적을 받았었는데, 저는 자녀 계획이 있었다 보니까 SB 마루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350만원에 시공을 했습니다. 구축 아파트 25평의 경우에는 실제 존용 면적은 거의 18에서 20평 정도 되다 보니까 SB 마루가 평당 자재값하고 인건비 같은 것들을 합쳤을 때 평당 약 15만원 내외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 일반 강마루로 시공을 하시면 평당 10만원 내외로 견적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몰딩과 걸레바지를 꼭 함께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구축 아파트는 걸레바지나 몰딩, 방문 틀들을 보면 진한 우드 색상으로 존재감이 확실하잖아요. 저는 전에 살던 세입자가 들어올 때 화이트 톤으로 도장을 한번 했었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이질감이 없긴 했지만, 요새는 이 몰딩도 플라스틱 PVC로 많이들 바꿔주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몰딩이 두껍다 보면 확실히 공간이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도 몰딩과 걸레바지 작업하면서 문틀까지 모두 다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집 전체 분위기가 화이트 톤으로 바뀌면서 정말 깔끔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대신 문틀은 예산을 조금 아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처럼 겉에 보이는 부분만 따로 목재에 대서 문틀 문선 작업만 해주시면 그래도 겉에서 보았을 땐 상당히 깔끔해요. 대신 방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보면 약간 아쉬움이 남기는 한데, 그래도 뭐 금액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틀 목공 작업과 몰딩 걸레바지 작업까지 해서 총 100만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예산이 1000만원대로 한정적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도배, 두 번째 바닥, 세 번째는 몰딩과 걸레바지, 그리고 방문 틀까지 이렇게만 진행해 주셔도 집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정말 깔끔한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은 예산으로 거실 확장과 샤시 그리고 중문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다음 영상에 이어서 바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인테리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바로바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봐주실 거죠?